떠난 자와 오는 자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떠난 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김정은의 여동생. 평양 실세죠? 이번에 뭐 실세가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오빠 팔짱 끼고 있는 모습도 봤죠. 김여정, 떠난 자, 오는 자. 하얀색에 이제 등장할 겁니다. 보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이죠. 이방카입니다. 이방카. 워싱턴 실세 백악관 선임 고문이죠. 해외식 때 참가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조만간 방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방카는 한 번도 한국을 찾은 적이 없어요. 첫 방한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8억 원 넘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상당한 예우를 갖추지 않았었습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인물은 이방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방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굉장히 지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 접대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이 브리핑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카 접대 매뉴얼 1번. 자, 이 이방카고요. 이방카의 남편 제러드 쿠슈너입니다.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역시 선임 고문인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시죠. 트럼프는 당연히 본인의 딸이니까 딸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나, 트럼프는 정말로 이방카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가 좀 뿌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 배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이라는 곳에서 이방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골프장 소유주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시청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국회에서 연설했잖아요. 그때 우리 프로 골프 선수 박성현이 US 오픈 대회에서 우승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화제를 모았는데, 박성현 선수가 우승을 했던 그 골프장이 바로 이 같은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박성현의 우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접대 매뉴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방카는요, 보통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는요, 골프를 즐기고,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에는 스키, 고글을 끼고 있고, 스키를 또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방카가 그럼 스키 타는 모습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방카의 본인의 딸과 함께 스키를 타네요. 스키를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죠? 근데 특이한 것이 폴 데 없이 그냥 이렇게 스키를 자연스럽게 타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힌트가 있는 것이죠. 보시죠. 이방카는 스포츠 광이다. 그만큼 스포츠를 좋아한다. 근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겨울 스포츠의 축전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이방카 접대 매뉴얼 3번. 이방카가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바로 이 책의 표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일하는 여성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힌트가 있는 겁니다. 보시죠. 자, 여성 일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꽂혀 있답니다. 여성 일자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부장 어떻습니까? 이방카 접대 매뉴얼. 우리 정부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지금 뭔가를 구상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이제 가장 진짜 귀빈이 오는 거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작년에 정상회담에서. 가족을 한 명 보내겠다 했는데 이방카는 원래부터 안 되고 멜라니아 여사가 오느냐 안 오느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방카는 말입니다. 김여정과 김정은의 관계랑 같은 거죠. 이방카가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하면 트럼프가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방카가 이제 왔다 가서 한국이 정말 평창올림픽 잘했고요. 저도 정말 대접을 잘해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라고 네. 트럼프한테 얘기해주면 문재인 정부 북한하고 대화하기 훨씬 쉬워지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방카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지 아마 외교부 지금 장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세심하게 예. 계획을 짜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의전이 있습니다만, 이제 식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사 메뉴를 내놓느냐. 글쎄, 강 기자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 자, 우선 김여정에게 어떤 요리를 내놨는지부터 좀 살펴보면서 한번 예측해보자고요. 보시면 황태 요리랑 그리고 북한 백김치 그리고 한라산 소주를 내었는데 다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라산 소주는 왜 꺼냈느냐?
아무래도 김여정과 김정일의 그 생모였죠. 고용이. 고용이의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주죠. 제주니까 이 한라산이라는 그런 코드를 통해서 뭔가 고향의 그런 느낌을 좀 제공하려고 했다 볼 수 있겠고요. 북한의 백김치 그 모양을 따라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먹는 음식과 실제로 비슷하게 좀 따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도 서울이 그동안 낯설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도 이 음식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 이제 이방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방카가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고려해서 돼지고기를 빼고 음식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점을 잘 네.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카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군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예, 신부장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저 팔도 요리를 보면서 제가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셨습니까? 네, 외교부 장관님 잘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 예.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지금 FTA를 깬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예. 정말 FTA 어제도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남북 대화를 미국이 용인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FTA 이거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방카가 오면 미국산 차로 모시는 거예요. 청와대까지. 미국산 차로. 네. 예. 미국산 수입차로 청와대까지 모시고 예. 그다음에 만찬 때는 미국산 특 A급 스테이크 푸짐하게 네. 대접하고요. 거기다 곁들여서 캘리포니아산 와인 아, 이런 거 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얼마나 미국 상품을 많이 사주는 줄 아세요? 지금 이게 다 한미 FTA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계속 합시다. 아. 이런 메시지를 주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방카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해. 이방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방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카의 목소리 듣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Thank you very much, Prime Minister Abe, for that kind introduction. And thank you for your gracious hospitality to my family. This is my first visit to Japan. Yesterday evening, as I arrived in Tokyo, I was struck by the magnificence of the skyline. 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극진한 대접을 했는데요. 먼저 이방카의 생일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일상을 차려서 이제 매우 축하를 해줬고, 그리고 저렇게 꽃다발을 전달해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만찬 같은 것들을 여러 번 즐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일 것 같은데요. 이방카가 설립에 관여했던 여성기업가 자원기금을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통 크게 57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46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일도 축하를 해주고 이방카의 사업에 지원도 해주면서 극진하게 이방카를 챙긴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본도 일본이지만 이방카와 중국도 뭔가 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방카의 딸 아라벨라가요, 중국어를 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된 한시를 읽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게 용인형인데요. 이게 어디서 받았냐면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보니까 지금 손에서 떼지 않고 있는 거니까 자기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런 중국이 딸을 이용한 그런 공략을 좀 잘 한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방카의 딸 아라벨라가 시진핑 주석 부부를 위해서 중국어 노래도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爷爷你好，彭奶奶你好，大家好，让我唱一个首歌吧。我们的田野，美丽的田野，碧绿的河水，有无边的稻田，无边的稻田，好像起伏的海面。 네.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국제 외교가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아웃사이더였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기성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누군지 친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들의 목표가 그러면 트럼프에게 속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일본이 이방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한국 모두 뛰어들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국력이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방카가 이제야 한국에 오는 거고요. 사실 가장 먼저 성공한 게 이제 아베 총리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가지고
이방카를 가장 먼저 모셔가는 데 성공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베이징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때는 미국도 중국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이방카가 나서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은 이제 G2라고 해서 주요 2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어쨌든 늦게라도 이방카가 우리나라에 오는 기회를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요. 이방카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정말 만전의 노력을 기해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뭐 잠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장성택 기억하시죠? 장성택, 처형당한 장성택인데 장성택이 김정은의 고모부 아니겠습니까? 장성택은 근데 처형이 당했다. 사실 김정은이 왜 자신의 고모부를 저렇게 잔인하게 처형했을까? 그 미스터리, 그 비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 배경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 기자? 예, 2012년 8월 달에 장성택이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을 만난 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최고 지도자에게 김정남을 앉히고 싶다 하면서 장성택이 얘기를 했던 것을 이제 이걸 누가 들었느냐? 예. 저우융캉 당시 상무위원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들은 겁니다. 네. 이것이 좀 어디까지 귀에 흘러 들어갔느냐? 바로 김정은한테까지 흘러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불신이 시작돼서 이제 장성택을 처형하고 난 뒤에 김정은도 사실 이제 이걸 듣고 나서도 중국한테도 어느 정도 불신이 생긴 겁니다. 자신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바라만 봤던 예. 중국에 대한 불신이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북한과 그런 중국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짐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김정일이 숨진 이후에 후계자,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에 가서 후계자는 말이에요. 저기 김정은이 아니고 김정남을 내세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도청이 돼갖고 북한에 보고가 돼서 그래?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신부장이 과거에 보면 동아일보에 이렇게 칼럼 한번 쓰신 적 있잖아요. 이건 벌써 한참 전에 쓰신 건데 이게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예. 2011년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저 기사가 나가기 전인데 예. 저게 지금 저 기사군요. 2008년이군요. 2008년에 예. 박근혜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박사가 국방연구원 시절에 미국 정부의 용역을 받아갖고 보고서를 썼어요. 뭐냐면 김정일이 쓰러지면 누가 후계자가 되겠느냐. 그 보고서를 제가 그때 통일부 출입 기자였는데 제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1면 톱과 3면 전면을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핵심이 뭐냐면 김정일이 5년 내에 사망한다면 가장 지금 권력 기반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장성택과 장성택을 후견인으로 하는 김정남이 즉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예. 5년 더 살면 5년 이후에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김정철이나 당시 김정운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죠. 김정일은 그 5년 이내에 사망했지만 권력은 김정남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넘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미 그 당시에는요. 어쨌든 장자상속이 원칙이고요. 김정남이 굉장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장성택은 김정남한테 배팅을 한 겁니다. 후견인으로서 네네. 내가 김정일하고 잘 지냈으니까 이제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남을 등에 업고 또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예. 그런 것들이 동아일보도 보도하고 그런데 중국이 또 그거를 도청해서 알려주고 네. 하는 바람에 장성택이 죽음을 당했다. 이런 보도가 바로 NHK의 보도입니다. 예. NHK의 보도를 근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저 도청을 해서 북한에 보고한 사람이 아까 저우융캉이라는 사람인데 결국 국가기밀 누설죄로 지금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을 김정은이 처형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후계자로 장성택이 지목을 했던 김정남이 지난해 암살된 그 이유도 조금 이제 배경이 밝혀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예. 자기의 어떤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암살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런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과 관련된 사람들을 좀 만났던 것으로 좀 알려지는 것들이 이건 지금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김정남이 암살되기 나흘 전에 말레이시아의 어떤 이제 섬으로 갔는데 거기서 미국 카지노 관계자 만나고 왔다라고 했더니
김정남 지인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밀사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저걸 봤을 때 미 정보기관과 좀 꾸준히 연결을 하면서 실제로 뭔가 이제 김정은 체제를 좀 전복시킬 만한 어떤 위협이 되는 존재다. 네. 이렇게 북한에서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장성택은 2013년 12월에 처형을 하고 예. 왜 시간을 두고 김정남은 작년에 2017년에 죽였느냐? 지난해 2월. 예, 그렇습니다. 질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예. 첫 번째는 중국 이슈인데요. 중국이 장성택도 관리하고 김정남도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변고가 생기면 김정은이 죽거나 하면 김정남을 넣어서 북한 체제를 중국의 호의적인 체제로 유지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북한이 일단 장성택을 제거했죠. 그 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면서 김정남에 대한 호의와 보호를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중국 때문에라도 김정남을 연달아 빨리 죽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또 그동안은 김정은이 내부의 정치적인 그 장악을 하는 데가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네. 에리트들을 이제 장성택을 필두로 에리트들을 엄청나게 숙청하잖아요. 예. 그런데 시간이 필요했고 내부적인 권력 장악이 숙청이 끝났다. 이제는 내가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시점을 골라서 예. 작년 2월에 김정남을 제거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또 배경 설명까지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자,